자, 죄송합니다. 예,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첩이나 송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제재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이 규정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네. 근데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에게는?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일부 묻지 판단은 않습니까? 왜 이게 제재 규정이 없는 겁니까? 제재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판단했습니다. 아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대통령 공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김건희 여사가 여기 해당이 안 되냐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대통령께서 그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거기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조항이 왜 김건희 여사에게 해당이 안 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문 자체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네. 그 저희가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부분은 종결했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처벌 규정은 왜 대통령께 제재 규정이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 수수금지 물품을 청탁 받으면은 제재 조항이 있죠. 제재 조항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배우자인 공직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고 네, 대통령이 오히려 공직자에게 있습니다. 인지하면 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하고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적용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금품이 수수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죠.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생각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그분들의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떤 사실을 보고 판단했습니까? 그는 본인들의 판단의 몫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사는 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를 시도했습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조사 시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사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를 보내라고 조사 요청을 했잖아요. 이런 조사 요청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냐고요?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조사 권한이 없지만 조사 요청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참 이렇게 국민 권익위가 엉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 그런 청탁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기엔 곤란합니다. 그 대통령실에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 권익위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려면 대통령실과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지를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자, 권익위 부패방지 국장님. 네. 부패방지위원회 그 권익위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2004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도 전입해서 약 20년 정도 부패방지 네, 업무를 우리나라 부패방지 업무의 총괄 컨트롤타워가 부패방지위원회였고 그 다음에 권익위로 그것이 계승되었고 20년 동안 근무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청탁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과 관련된 차원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에 등장했던 분이 바로 오늘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 얼굴을 제가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정을 전해드려야 했는데, 표정을 전해드리는 걸 택할까? 근데 표정을 전해드리려니 얼굴을 공개해야 되겠고, 얼굴을 공개하려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 마지막 예우인데, 이걸 참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결국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왜 제가 표정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 힘들어하는 내용이 표정이 얼굴에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기가 담당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질책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신의 양심에 반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 자기 양심을 말하고 싶지만 자기 상관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이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자기 상관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예, 들어가서 깨지는 건 물론일 거고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콩가루니 어쩌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 바로 앞에 권익위 위원장이 말 못한다라고 배째라고 해본 거 아닙니까? 아니 담당자, 대통령실 담당자가 누군데 그것 말을 못합니까? 그걸 왜 말 못해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말해도 되는데 바로 자기 직전에 자기 상관이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표정이, 그 내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표정 그대로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얼굴을 제가 좀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차마 그 부분은 공개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달 초에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준호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 답변을 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국회 인터넷 의사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국회 인터넷 의사 회의록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영상 회의록이라고 있습니다. 영상 회의록 뒤져보셔가지고 정무위원회에 찾아가셔서 지난달 초에 있었던 정무위원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천준호 의원의 발언 중에 이분이 나오십니다. 그 표정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참. 자, 그런데 언론은 이렇게 김건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이재명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 있는데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 태도 참 답답하죠. 결국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검사 독재 시대를 살게 됐는지 그 원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대놓고 수구적패 검찰 독재 편을 들기 때문에 나오는 일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이요? 그거 이재명 대표 칼 맞았어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사건이었다고요. 목에 혈관이 끊어질 뻔했던 사건이에요. 달랑달랑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헬기 타고 서울로 이송된 그게 뭐 잘못됐다고 예?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단 말입니까? 그거하고 김건희 디올백 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언론이 얼마나 이게 후한무치한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봐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성을 갖추지,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인간 말종이지 언론이냐고요.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나쁜 적이 언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답답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소리별님, MBC 신임이사 대주주 효력 정지. 예, 대주주 효력 정지가 아니고요. MBC,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들의 이 선임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일단 효력은 정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은 잘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사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경영상으로 중요한 결정이 확 내려져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 이사 선임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뒤집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이런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여진 거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힘당은 이걸 근거를 삼아가지고 청문회를 뒤로 미루자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 이진숙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고요. 그 내용들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마이갓 YGS님, MBC는 왜 그랬대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새, 예, 제목을 바꿨습니다. 예, 당연히 바꿔야죠. 정말, 참. 자, 이 박원석 얘기도 나오고요. 정봉주 얘기도 나오는데, 이 뭔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예? 자. 근데 박원석하고 이 박원석 같은 사람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원석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티격태격 싸움의 근거로 삼을 필요 없어요. 박원석은 운동권 출신이긴 한데 본인이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걸 이용해서 충분히 이익을 뽑아먹은 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 아시죠? 안진걸 소장이 감옥 갔다 오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안진걸 감옥 갔다 오면서 얻어낸 그 많은 것들을 그 결과물을 향유한 자가 박원석입니다. 감옥에는 진거리가 갔다 왔는데, 누리는 거는 박원석이가 누렸어요. 2008년 광우병 촛불 때 우리 안진걸 소장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감옥까지 잡혀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박원석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박원석은 그때 그 기억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가 국회의원 혹은 그게 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거기에 맞춰서 언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레버님, MBC 실제 내용으로 보도도 했다라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제대로 보도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새 MBC가 내용을 바꿨던 모양이에요. 자. SBS 김태현 변호사는요, 한동훈 친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 편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그래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자, 젠파랑해님 채팅창이 계속 지금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예. 아이고, 그러게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 방송, 제 장비나 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구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겠네. 지금 현재, 제 쪽에서 송출되는 화면은 정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다른 장비들 다 꺼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쪽에서 송출되는 화면은 정상인데 자꾸 끊어지고 있는 거는 유튜브 쪽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와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김대호 PD가 오밤중의 뉴스를 아주 탄탄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PD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대호에 만납니까? 이분 뉴스의 대호입니다. 요즘 그래도 제가 또 출연하는데 네. 부쩍 반겨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요즘에 뿌듯한 것이, 모 이제 기자 좀 많이 선배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미 이제 기자 현직에서는 퇴직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어디서 그렇게 보석 같은 친구들을 이렇게 뽑아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대호 PD도, 우리 옛날에 지호 PD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인혜 기자도 다 너무나도 이제 반짝반짝 빛나더라. 괜찮더라. 이 얘기를 하시고 또 엊그제부터 우리 또 이경 대변인이 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출연자들이 좋다. 라인업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들께서도 다들 좋아해 주십니다. 예, 특히 우리 김대호 PD가 재밌대요.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요즘 걱정이 장윤정 선배님 혼자 방송을 이제 매일 하시니까 어떤 걱정이 많이 돼. 헬스 스케줄인가 보면 아니, 저도 이렇게 방송 이제 혼자서 3개, 4개, 3꼭지, 4꼭지 준비할 때보다 이게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수월해요. 제가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더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영상도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야,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절정기이자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마지막을 앞두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무래도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인기도 많으면서 관심도 많으면서 그만큼 반대로 과열되는 부분들에 대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그래요. 보면은 이게 약간 뜨거워지는 거는 좋은데 열기가 뜨거워지는 건 좋은데 항상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과열 양상이 생겨요. 그래서 좀 좋지 못한 모습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가 아니라 우리 김도호 PD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누가 똥물을 뿌리나입니다. 예, 제목이 조금 세게 나왔는데 표현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축제인데 이 축제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